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방학 때 진행했던 실험과 앞으로 진행할 실험, 그리고 어디까지 실험이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제목은 Solution Process and Post-Treatment for Pattern Formation and Crystallization Enhancement of PVA and Organic Semiconductors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 실험이나 연구에 있어서 솔루션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작년 겨울 때부터 제 그 연구의 주 분야가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한 결정 형성의 컨트롤에 관련된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하이드로젤의 주요 물질로 PVA를 사용하였는데 이 PVA라는 물질의 특성과 한계 때문인지 소자를 제작하고 그 소자의 특성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런 한계를 좀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솔루션 프로세스라는 그 메소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관련 논문을 좀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피규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솔루션 프로세스, 솔루션 프린팅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다를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 기판 위에다가 OSC라는 물질을 굉장히 매우 높은 하일리한 그 크리스탈리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 시어링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 OSC를 코팅을 하게 되고요. 이후 그 위에 그 레지스트라는 어떠한 물질을 스크린 프린팅을 이용해서 모양대로 패터닝을 하게 되고 이후 여러 가지 뭐 애칭 방법을 통해서 그 밑에 3번 그림처럼 애칭을 진행을 하고 4번에서 그 용매 뭐 물이나 아세톤과 같은 여러 용매를 가지고 불필요한 레지스터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호하고 남기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이러한 그 솔루션 프로세스가 가지는 장점은 뭐 애칭이라고 하면 산소를 이용한 뭐 애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포토리소그래피나 좀 다양한 애칭 과정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빛에 약하다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애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여러 빛이나 뭐 산소 등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솔루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런 악영향의 그러한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솔루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제일 첫 그 목표는 이 솔루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 실험을 진행할지를 간단하게 짜보았는데 A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스크린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PVA의 농도를 알기 위해 여러 농도의 12%에서 20% 사이의 농도 PVA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 두 개는 그 티스 펜타센과 BTBT를 주요 OSC로 해서 소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본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규격 사이즈로 실크 스크린을 주문 제작해서 그 주문 제작한 실크 스크린을 가지고 OSC를 패터닝을 하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용매를 가지고 PVA나 레지스트, OSC를 벗겨내고자 하였고, D번은 그러한 ABC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그 반도체의 모양을 패터닝하고, E번 같은 경우는 금을 그 위에 증착을 해서 소자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제가 주문 제작한 실크 스크린의 스펙시피케이션인데요. 먼저 이 그 실크 스크린의 규격 같은 경우는 2x2 그리드를 기준으로 채널 사이즈를 제작을 하였고 먼저 제일 위쪽에 왼쪽을 보시면은 채널 사이즈가 0.2, 그 다음에 0.3짜리 2개, 그 다음에 0.4짜리 1개로 그 실크 스크린의 규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초록 직사각형 안에 이 색칠된 부분이 그 원하는 솔루션을 토출해내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구멍이 하나의 구멍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메쉬 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출되는 이 구멍 안에서. 그러한 이 전체 직사각형 안에 그 토출되는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 오픈 스페이스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채널 길이가 0.2일 때 29.4%, 채널 길이가 0.3%짜리는 각각 36%와 32%짜리, 그다음에 채널 길이가 4일 때는 오픈 스페이스가 28.6%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이 실크 스크린을 가지고 패터닝을 진행하고자 첫 목표를 정하고 그 방학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이제 주문 제작한 실크 스크린의 규격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제 메쉬의 수를 이게 50목에서 300목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총총한 300목을 택함으로써 이 PVA가 좀 점도 있는 물질이다 보니 이게 오픈 스페이스 구멍을 통해서 토출이 되지 않아서 패터닝을 진행하지 못하여서 일단 그 실크 스크린 프린팅 과정은 여기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솔루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자를 제작한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솔루션 그 준비 과정인데요. 먼저 반도체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PHBT-BT10과 팁스 펜타센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0.5 웨이%의 PHBT-BT10 PS 블렌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PHBT-BT10 0.06g과 클로로벤젠 594 마이크로리터를 섞은 솔루션 하나와 PS와 클로로벤젠을 섞은 솔루션 각각을 충분한 시간 동안 교반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 그 PS 297 마이크로리터를 그 준비한 PHBT-BT10 클로로 벤젠 솔루션에 넣어주고 그 매스 레이시오, 질량 비율이 2대 1이 되도록 솔루션을 제작을 하고요. 이후에 900 마이크로리터의 클로로 벤젠을 추가로 넣어줌으로써 0.5웨이%의 농도가 되도록 솔루션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힙스펜타센 같은 경우는 5mg per 밀리리터를 타겟으로 솔루션을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 PS 50mg을 클로로벤젠 10ml에 녹여서 5mg per 밀리리터의 농도의 용액을 만들고, 거기에 그 팁스와 그 제작한 PS 솔루션 1대1 비율의 질량 비율이 되도록 섞어서 총 5mg per 밀리리터의 tips펜타센 PS 블렌딩 솔루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V 솔루션 같은 경우는 PV에 트리토넥스를 섞어서 그 서포팅 레이어, 프로텍트 레이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또 제작을 하였는데요. PV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웨이트 6만 천을 타겟으로 하였고요. 이 6만 천짜리 PVA를 6웨이%의 농도가 되도록 물에 넣고 80에서 95도 사이에서 3, 4시간 동안 투명해질 때까지 교반을 진행합니다. 충분히 교반을 진행한 후에는 이 PVA 솔루션에 트리토넥스를 넣어주게 되는데, 비율은 그 6ml당 1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3ml당 20 마이크로리터를 넣었습니다. 하고, 다음은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스케치인데요. 제가 그 제작하고자 한 소자의 간단한 크로스 섹션 부분의 스케치입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소자의 스케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좀 더 후처리를 한 후에 그 만든 소자의 스케치라서 먼저 왼쪽을 봐주시면은 실리콘 위에다 PV 트리톤 X 솔루션을 2번 코팅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 2번 코팅을 그 100에서 110도에서 5분간 구워서 2번 정도 코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위에 그 티스 펜타센 PS 솔루션을 드랍을 해서 하루 정도 건조한 후에 금을 증착해서 소자를 제작하시면 되는데요. 어, 먼저 이 왼쪽 소자의 성능을 알아보기 앞서 여기 실리콘 위에 PV 트리톤엑스를 코팅하고 그 위에 결정을 형성을 하였을 때의 POM을 통해서 POM을 확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위에 두 그림은 PHBT PS 솔루션을 코팅을 하였을 때 밑에는 팁스 펜타슨 PS 블렌딩 솔루션을 그거 코팅하였을 때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맨 위 그림에서 왼쪽이 그
PV 트리톤엑스 서포팅 레이어 위에 UV 처리를 하지 않고 그 BTBT 솔루션을 뿌렸을 때의 결정, 오른쪽은 동일한 조건에서 UV 처리를 10분간 진행해준 후에 결정을 형성하였을 때의 모습이고요. 밑에 두 그림 같은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UV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가 왼쪽이고 UV 처리를 한 후에 결정을 형성했을 때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 UV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형성된 결정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의 크기가 좀 부분 부분 있고 팁스 같은 경우도 좀 부분 부분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UV 처리를 10분간 진행한 후에 그 결정이 형성된 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왼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 크고 뭉쳤다기보다는 엄청 크고 커다란 결정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제작한 결정 위에 소자를 하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PHBTBT 같은 경우는 그때 소자를 제작할 당시에 솔루션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였고 그 PHBTBT가 없던 상황이라서 소자를 만들지는 못하였고 그때 있던 솔루션인 그 팁스 펜타센만 가지고 소자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그 그리드 패턴으로 소스 드레인의 증착을 진행하였고요. 보시면 이게 수평으로 소스 드레인을 찍어서 그 트랜스퍼 커브를 확인해 보았을 때 오른쪽은 버티컬하게 수직으로 소스 드레인을 찍고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은 이 소자의 그 아웃풋 커브를 알아보았는데 아마 이 아웃풋 커브는 이 트랜스퍼 커브 찍을 때 아마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수평으로 찍었을 때 온오프 레이시오와 버티클 레이시오이고 그다음에 트레시홀드 볼티지 이동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소자가 가지는 큰 이점은 원래 팁스가 결정이 형성될 때 방향성을 가지고 그 형성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앞에 그림에서는 좀 그러한 점이 안 보이는데, 이 뒤에 제가 제작한 팁스 펜타센의 결정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팁스가 결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의 방향성의 단점이 이 결정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서 소자의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PVA 트리톤엑스 서포팅 레이어 위에 형성한 결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아이소트로픽한 특성을 가지고 소자의 성능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PV 트리톤 X 서포팅 레이어 위에 결정을 형성하였을 때의 온오프 레이시오와 이 이동도를 좀 개선하고자 좀 더 새로운 그 처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PVA 트리톤 X에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좀 더 첨가해서 솔루션을 새롭게 다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PVA와 트리톤 X 솔루션을 제작하는 과정은 앞과 같고 여기에 그 PVA 1ml당 글루타알데하이드를 5마이크로리터의 비율로 넣어주는 과정으로 PVA 트리톤 X GA의 솔루션을 또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용액 서포팅 레이어 위에 팁스 결정을 형성하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그냥 베어 실리콘 위에 UV 처리를 하고 그 팁스를 드랍하고 하루 동안 건조를 시켰을 때 형성된 결정의 모습이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베어 실리콘을 UV 처리하고 1500rpm에 40초로 스핀 코팅을 진행했을 때 형성된 결정의 모양. C번 같은 경우는 그 서포팅 레이어를 코팅을 2번 진행하고 거기에 UV 처리를 하지 않고 하루 동안 드라잉을 해서 결정을 형성한 모습이고 마지막 사진이 서포팅 레이어를 2번 코팅하고 UV 처리를 10분간 진행한 후에 결정을 형성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결정이 잘 형성된 부분만 찍어서 그런 거고 각각을 비교해 보면 제일 처음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베어에 드랍으로 형성했을 때 이렇게 결정이 여러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중앙에 크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군데군데 조금 이러한 크기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좀
그 소자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정도의 결정이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게 스핀 코팅으로 진행하였을 때의 모습인데 다른 사진, 세 개의 사진과 다르게 얘가 방향성보다는 좀 완전 커다란 하나의 좀 주석 결정처럼 결정이 형성이 되었는데 다만 이러한 결정은 다른 세 개의 결정과 달리 아예 그 커피링 이펙트 때문에 아예 그 가의 끝에만 결정이 형성되어서 좀 소자에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그 서포팅 레이어에 팁스를 뿌렸을 때 형성한 결정 모습인데 A번과 비교했을 때 그 결정이 가지는 방향성이 조금 완화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완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정도고, D번 같은 경우는 UV 처리를 하고 나서 그 결정을 형성했을 때의 모습인데, AC번과 비교했을 때, 결정의 방향성이 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얘가 가지는 큰 이점은 그 웨이퍼 중앙에 크게 이러한 결정들이 여러 개가 생겼기 때문에 소자로 사용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피부의 트리토넥스 GA 서포팅 레이어 위에 형성한 결정을 소자로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결정을 두 군데 찍어 봤을 때 그 나온 트랜스퍼 커브와 아웃풋 커브이고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온오프 레이시오가 앞에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비교되는 것을 좀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트레시홀드 볼티지가 앞에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좀 자료도 찾아보니까 원래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보통이고 앞에 같은 경우는 이 소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좀 도핑이 되면서 이러한 값이 나오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도 같은 경우도 앞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버티컬하게 그 소자 성능을 찍어봤을 때의 결과인데 얘도 앞에랑 비교해봤을 때 이동도나 온오프 레이시오가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얘도 앞에와 같이 그 아이소트로픽한 성능을 가지고 소자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실험에 관해서는 어, 이제 팁스를 가지고 이 서포팅 레이어 위에 팁스 결정을 형성한 후에 그 오펫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으니 이제 팁스가 아닌 P3HT와 BTBT PS 솔루션을 이용해서 결정을 형성하고 OTFT 성능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원래 이 팁스를 그 오펫으로 확인한 이후에 OECT로도 한번 제작해서 진행해 볼 예정이었으나 지금 한 두세 번 시도는 트라이 해봤지만 아직 계속 성능은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이 팁스와 BTBT, P3HT를 이용해서 OECT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고 XRD를 맡겨서 결정이 형성된 방향성이나 크기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솔루션 프로세스와 그 PBA를 서포팅 레이어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효과적으로 그 코팅, 프리팅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UV 처리나 그 열 처리와 같은 여러 포스트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그 크리스탈의 크기를 조정하고 모양과 형성되는 준도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PV를 이용해서 앞으로 OECT와 같은 더 다양한 그 소자의 성능을 한번 제작하고 결과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초반에 했던 그 전자 소자 성능이랑 네. 그 이후에 했던
거랑 지금 소자 구조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아, 차이점은 그겁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이 서포팅 레이어에 PVA와 트리토넥스만 사용했다면 뒤에 소자 같은 경우는 그 서포팅 레이어에 PVA와 트리토넥스뿐만 아니라 글루타알데하이드도 첨가해서 서포팅 레이어 층을 좀 더 개선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은 크로스 링킹을 했다. 그 말이죠. 네, 그 지에. PVA에 달려있는 OH기가 좀 차지를 많이 트래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글루타알데하이드를 넣어주면 그 OH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 OH기를 좀 조절함으로써 차지 트래핑 되는 점을 좀 개선해서 이동도를 높이고자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첨가해서 솔루션을 더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거 저거 뭐야 저기 학회 발표 내용인데 네, 그 글루탈데하이드로 OH기를 제거했다라는 네,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저기 저 뭐냐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간략한 그림 네. 그거를 한번 PPT나 아니면은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은 블렌더로 해가지고 아, 그 네. GA 처리하면은 OH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처리되는 일렉트론 과정을,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일렉트로닉 소스 드레인에서 채널로 이렇게 갈 때 그 네. OH기가 있으면은 OH기로 이렇게 트랩된지만은 GA로 해서 이제 OH가 별로 없으면은 이 트랩이 덜 돼서 하여튼 많은 아니 뭐야, 홀이 이제 저기 소스 드레인으로 이렇게 잘 많이 간다. 네. 그런 컨셉의 그림을 넣어줘야지 나중에 그 학회 때 사람들 막 리뷰하는 사람들이 그 좋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 여기 끝입니다. 저 모든 질문, 모든 멤버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전에 채민이가 팁스 펜타센 한 거 봤었을 때, 성능 면에서 그냥 팁스 펜타센이 좀 더 성능이 좋고, 뭐, 실험 과정이 좀 더 한 것 같은데, 이 소자, 이렇게 이제, 그 뭐지, PV나 트리토넥스 이런 거 사용하면서 만든 소자만의 특별한 이점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민 언니는 스핀 캐스팅, 스핀 코팅으로 이 결정을 형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스핀 코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도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그 결정의 크기를 제가 지금 진행한 실험처럼 크게 형성하고 중앙에 이쁘게 형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팁스 같은 경우 이 결정이 형성되는 방향성에 따라서 소자의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안 나오기도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PVA 트리토넥스 서포팅 레이어 위에 결정을 형성하였을 때는 그런 방향성에 상관없이 소자가 모든 그 방향에서 그 성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점이 가장 이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초반에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PVA에 티코넥스를 넣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방금 들어서 이해했는데, 아, 티코넥스를 사용하는 트리토넥스를 이유가 넣어주는 이유는 이게 저도 논문을 좀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트리토넥스가 계면 활성제로 알고 있는데 이 PVA에 이 계면 활성제 트리토넥스와 같은 류를 넣어주면 이 PVA 안에서 자공성 여러 포어가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A를 그냥 증착했을 때와 PVA에 트리토넥스를 넣어서 증착했을 때 훨씬 더 여러 다공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다공성의 특성을 가지는 층을 통해서 좀 여러 OSC를 그냥 드랍으로 해서 결정을 형성했을 때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OSC가 용매가 날아가면서 결정이 형성됐을 때 커피링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막아줌으로써 결정이 중앙에 좀 더 크게 생기지 않았나고 개인적으로 그냥 어리짐작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네, 저 방금 데이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조금 연장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트리톤 X를 넣으면서 다공성 포어를 가진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위에다가 OSC를 얹었을 때, 제가 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그 방막 자체 위에 OSC를 올렸을 때 네, 그 방막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위에 OSC가 올라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그 다공성 구조 자체가 그 OSC가 균일하게 디포지션 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깔끔하게 잘 올라가게 되는지 소자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네, 저도 그러한 점 때문에 좀 여러 논문을 찾아봤는데, 와닿는 확답을 찾지 못해서 어리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PVA를 두 번 코팅했을 때 대략 이 두께가 400에서 500 정도의 400에서 500 나노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데, 그 안에서 좀 다공성이 생기면서 그 위에 솔루션을 뿌렸을 때 그 다공성 사이사이로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그 RT에서 그냥 얘를 건조시켰을 때 물질들이 이게 용매가 날아가면서 이 물질들이 밀리고 하면서 커피링 이펙트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공성 구조 사이사이로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라갈 때 이게 밀리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잡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점들 때문에 결정이 좀 크고 잘 형성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 PVA 실토넥스 글루타알데하이드 서포팅 레이어를 코팅을 할 때, 코팅하고 나서 그 위에 바로 OSC를 드랍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10분간 진행하고 나서 그 OSC를 드랍하게 되는데, 이 UV 처리를 하게 되면 서포팅 레이어 코팅된 이 웨이퍼 자체의 그 서페이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에너지가 또 낮아지면서 낮아지면서인가? 낮아져서로 알고 있는데 서페이스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훨씬 더 용매가 더 이렇게 잘 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게 물질이 더 잘 퍼지고 뭐 잘 잡아진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결정이 좀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글루타알데하이드와 트리토넥스를 넣어줬을 때 PVA만 가지고 소자를 제작했을 때보다 소자의 성능이나 여러 방면으로 좀 개선되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8번 슬라이드랑 이제 11번 슬라이드에 그 결정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결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네. 결정이 그 이게 11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정들이 이제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 건가요? 네, 네, 네. 그럼 어, 저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수직으로라고는 말하기가 좀 모호하고, 이게 또 네. 소자를 돌려가면서 제가 찍은 거라서, 그냥 결정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형성되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결정의 방향성이 이제 그 이제 수직으로 그거 성능을 확인하고 네, 그 수평으로도 이제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정의 그 방향을 따라서 성능을 찍는 게 잘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겹치게 해서 찍는 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건가요? 근데 저도 이 팁스를 이번에 사용을 하게 돼서 그냥 기존 이 팁스를 증착을 하고 소자를 찍었을 때 이게 이 결정의 방향에 따라 찍고 이 결정이 형성된 방향의 수직으로 찍었을 때 성능하고 이게 어떠한 점이 크게 다른지는 모르는데 이제 다른 뭐 채민 언니가 이 실험을 진행하셨을 때 이 지금 11번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이게 아래쪽으로 결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수직이 되게 이게 그 소스 드레인을 찍고 성능을 찍으면 그 소자가 성능을 작동을 하는데 이 결정 방향에 반대로 이 소자를 이렇게 찍었을 때는 그냥 성능이 안 나왔다고 전에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딱히 이게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다기만 알고 있고, 저는 그 이후의 과정의 실험 진행만 해보았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논문의 리뷰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는 팁스 방향성에 따라서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고 한 논문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자 측정할 때 네. 대각선으로 찍는 거는 해보긴 어떨까요? 했습니다. 어, 성능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네처럼 좀 이렇게 이게 성능이 나왔어요라고 보여드릴 만큼이 잘 나온 건 아니었지만 대각선으로 찍었을 때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다가 소자가 터져버려가지고 더 찍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야외라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발표 듣다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폴리비닐 알코올의 하이드록실기 때문에 네, 하이드록실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글루타르 알데히드로 가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 트리톤엑스도 끝단 말단에 하이드록실기가 달려있고 UV 오존 트리트먼트를 하는 와중에서도 표면에 하이드록실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을 어떻게 배제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구조를 봤을 때 OH기가 많이 형성되기도 하고 UV 처리를 했을 때도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글루타알데하이드를 넣는 데 있어서 좀 모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PVA와 트리톤엑스 솔루션에다가 글루타알데하이드의 양을 조금 여러 양으로 그 트리토넥스와 글루타알데하이드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도 비 있지 않습니까? 몇 대 몇을 섞는다는 거. 그거를 최대한 여러 농도로 제작을 해봤을 때 얘네가 좀 그나마 OH기가 잡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UV 처리 같은 경우는 OH기가 생긴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러한 생긴다는 점보다 UV 처리를 함으로써 그 서페이스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OSC 코팅을 했을 때 결정 향상도에 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감안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실까요? 저 궁금한 거 생겼는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기 피규어 8번에, 네, 8이 아니라 피규어 7번에 그 네. OM 사진 보면은 제가 아, 저 예전에 뭐 반도체 뭐 아이온 이거요? 리퀴드나 이런 네네네. 이거 네네, 말고 피규어 8번 네, 7번 네 네. 여기에 OM 사진에 7번 피규어 7번 피규어 8페이지 7번. 네. 네네네. 그 OM 사진에 막 반도체 아이온 리퀴드나 막 인티스 이런 거 섞어서 썼을 때 OM 찍어보면 이거 자세히 보면은 막 점 같은 거 이렇게 반도체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밑에 이거요? 네네네. 네네. 밑에 C나 D 사진 보면 혹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트리톤엑스 때문에 생긴 다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UV 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구멍의 크기가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좀 트리톤엑스의 양을 많이 해가지고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서 소자를 찍었을 때 이 구멍 때문에 차지가 이게 빠져나간다는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을 해서 이후에는 그 트리톤엑스의 양을 반으로 현저히 줄인 상태에서 제작을 하였을 때 이러한 정도의 결정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피규어 10번하고 방금 OM 사진에서 네, 그럼 그 반도체 OSC 그 크리스탈 생기는 방향이 그럼 요거 C나 D 요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나 있는 게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소자를 찍었을 때 성능이 더 좋다고 논문에서 보긴 했지만, 제가 찍은 경우에는 수직보다는 수평으로 찍었을 때 이 두 번째, 호리존탈 2번의 경우가 좀 더 소자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태민이 실험할 때 논문 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네, 약간 피규어 7번? 아까 제가 질문했던 OM 사진? 네, 네, 거기에 이제 이게 그 D번 사진과 헤링봉 구조? 네.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실험했을 때 이런 크리스탈이 있었을 때가 성능이 좀 잘 나왔었어가지고, 네. 네,